걸어가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주여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수 범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85절입니다. 8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참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 속에 무고히 나를 핍박한다,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다, 내가 분명히 모함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교만한 자로 해서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나도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 또다시 나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요 일단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합니다. 이런 거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런 일이 없느냐, 나는 교만한 자가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웅덩이를 파지 않았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웅덩이에 지금 참 파여서 웅덩이가 베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넘어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보다 또 우리가 좀 객관적인 어떤 사항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이것을 한 개인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지금 우리가 늘 바라보는 우리가 뉴스를 듣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우리가 볼 때라도 우리가 이렇게 표상으로 가지고 현재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전 인류의 모델이라 하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데 하나의 모델로서 표상으로서 내거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춰보면서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춰본다 이거죠. 개인이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건지, 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가까이 있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웅덩이를 팠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한번 살펴보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최순실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누구든지 우리가 내 개인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있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최순실의 입장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의 분명한 목표, 어떤 노림은 분명히 최순실 씨가 노리는 거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웅덩이를 판다, 이건 안 맞지. 그거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보면서 내 주변에서 나는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나는 억울해하고 나는 막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나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웅덩이를 파는 일에 내가 한 번도 관여 안 했다. 정말 이거는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최순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연결해도 그렇죠. 최순실이가 언제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 수많은 웅덩이를 파면서 최순실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돼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했더라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웅덩이를 판 것 같지가 않은데 실제로 내가요 엄청나게 많은 웅덩이를 파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실제로 했을 수가 있다. 이걸로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이런 어떤 상황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나라에서 웅덩이 판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내 땅에는 올바르게 산다 하지만은 나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웅덩이를 팠을 수가 있다. 아니면 웅덩이까지는 말은 안 하더라도 거짓말할 수 있잖아. 자기를 변호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뭐 그냥 진실한 걸 이야기하냐고 거짓말로 할 수가 있다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웅덩이를 파는 정도 보면은 웅덩이를 안 판 것 같은데 거짓말 같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5절 같은 이런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읽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호칭,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엿지 않으려고 하는, 나는 교만한 자이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리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나를 붙잡아주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내가 내 삶을 뭔가 기대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것이 차이죠. 이것이 차이. 이런 시각으로 이 분명한 하나의 스탠스가 있어요. 내가 하는 위치, 내가 분명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요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제사회에서 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 문제, 그리고 이 장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도 우리 기도했을 때 얘기했지만은 남북한이 대치되는데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또 일본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 중국 땅으로 되어 있는 만주를 분명히 같이 진출해서 중국을 넘어서 저 몽고 땅에 있는 몽고와 동맹을 합니다. 동맹은 연합하고 좀 다르죠. 더 강하죠. 연합은 일본하고 어떤 연합체제가 된다면은 몽고하고는 동맹이라 동맹. 남북한은 통일이요. 만주 땅은 진출이요. 몽고는 동맹이랍니다. 일본하고 더 가까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하나의 바라보는 기치가 있다. 이런 현재에 있는 상황에 이런 구조로 가지고 이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민족에 그러면 또 다시 말하면 우리 한 개인이 참여해야 되니까 뭐 나라만 한다고 해서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뭐 이 일이 되나요? 개인이 참여를 해야죠. 그 참여한다면 결국 한 사람 내가 분명히 그 일꾼인데 어떤 일꾼의 자리에서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늘 지금까지 계속 이해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산업사회에서는 바로 이 낮은 자리에 일자리, 낮은 자리의 일꾼, 낮은 자리의 지도자 이것을 지향하는 하나의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앞으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단위, 우리 후손이라 하는 이 어떤 다음 세대에 일할 수 있는 이 국가에서의 우리 국가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참 이 전 세계와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어떤 그 형태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 내다보고 사명도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낮은 자리의 일꾼, 낮은 자리의 지도자 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업사회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이 되어진데 이 내용이 어느 영역이 이런 내용이 필요한 건가 이런 거 할 때 그림을 오늘 좀 옮겼습니다. 요 구조가 있죠, 요 구조. 이건 분명히 요 밑에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이 되는 거예요. 위에 구조하고 밑에 구조하고 분명히 하나의 대칭이 아니고 이거는 대칭이 아닙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는 마치 대칭 구조로 있지만 이거는 대칭 구조가 아니에요. 뭐 대칭 구조라고 설명을 해도 뭐 전혀 어떤 연결될 점은 있겠지만 전혀 뭐 별개는 아닌데 대칭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지금 요 그림은 형태는 되어 있는데 대칭이 안 되는 것은 평면상에는 이게 하나의 대칭 구조로 이렇게 그림으로 해주면 이게 자체가 입체 형태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 절대 대칭은 아닌데 아무튼 요 내용에서 지금 밑에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지향을 하고 앞으로 인류사회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에 분명히 위기가 있다. 위에도 분명히 어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구조로 지향하는 이 내용이 발달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이게 하나의 표면화되어지지 않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면 2012년이 여기니까 지금은 요 정도니까 요 정도에서 참 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지금 내 예측도 그렇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것 자체를 지금 전체로 우리가 볼 때 3008년까지라 한 지금부터 거의 몇 년이요? 1000년. 지금부터 1000년 구조 안에 지금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밑에 부분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요 밑에 사람들이 있어야 결국에는 요 위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위에만 지향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는 경제 논리, 경제 이론 전체가 요렇게 해서 요런 거를 지향하도록 현재는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힘은 앞으로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자리를 지향해야 된다. 지금은 요 부분에 요 앞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잠깐 있더라도 비슷하게 있더라도 또 요래 얹혀서 갈 줄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가서는 이렇게 얹혀서 이것 자체가 없이 여기에 묻혀서 막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나타나면은요 결국은 근데 인류가 멸랑 인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참 위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 이 구조가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 즉 이 구조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이 구조가 어떤 주어지는 기능이나 주어지는 어떤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여기에 이 틀이다 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지금 분명한 어떤 현재적인 있지만은 이것은 있어야 되는 하나의 또한 요소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은 인류는 위기, 어떤 멸망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지금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요 밑으로 지향하는 이 구조가 탄탄해지는 이 내용을 뭐라느냐? 낮은 자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지향을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는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지도자란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지도자적인 자기 어떤 위치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가 유지하기가 스스로 힘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이게 보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밑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나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낮은 자리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만 보인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법관이 되는 것도, 의사가 되는 것도 전부 다 높은 자리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된다, 직장을 가져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전체가 어디다가 전부 다 표대를 맞춰 위에 부분에다가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거다가 전체 맞춰놨으니까 이 낮은 자리는 안 보인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지금이 처음이고 하니까 이런 것이 처음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 좀 이야기를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적고 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양하게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참 설명하고 나타내는 그 구조가요, 단순하고 서먹서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이것이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이런 그 폭 넓어진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데 우리 국가 단위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이 국가가 형성되어질 거냐 할 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요 그림이잖아요. 1단계에서 일본, 한국, 남북한, 그 다음에는 만주 땅, 그리고 몽고까지 연결하는 이런 구조에서 연결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국가의 한 단위 국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새로운 동력이요, 동력. 이것 자체가 이런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우리가 이래 하는 것 자체가요, 방향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동력이란 말이에요. 동력. 에너지라니까, 에너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가 그것이 힘이라, 힘.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보다, 원자력 발전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동력으로 이제 전기 에너지나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것보다 더 대한민국에서 현재적으로 가스라든지 뭐 도시가스라든지 안 그러면 석유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라든지 이런 걸 전체 에너지를 다 포함한 것보다도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림이 제시된 것만 해도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새로운 동력이란 말이에요. 동력. 신에너지요, 신에너지. 네오 에너지라고 하는 네오 에너지. 요 개념을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도 아까 요 그림 그린 이런 것도 이거는 전 인류에 대한 내용인데 저거는 하나의 우리 국가 단위에 대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단위 이런 거 하나 온 인류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에서 낮은 자리의 지도자로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결국은 우리 전 인류가 현재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다 포함해서 태양 에너지에 주어지는 그까지는 우리가 버금가지는 그거 정도까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적어도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그 에너지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 그림의 의미가 이런 걸 지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별로 신용 안 할 수가 있어. 무슨 신용 그렇게 하겠나 이러는데 참 요걸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한 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낮은 자리 지도자. 낮은 자리 지도자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낮은 자리 지도를 요 밑으로 지향하는 데서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낮은 자리 지도자 순교.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업 현장에서의 순교. 산업 현장이라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 복음 전하 죽는 게 아니에요. 전 인류에게 하나의 순교 자리를 지향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디에?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인류는 즉 대한민국에서 시작되는 이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서 국가 단위의 11조 구조. 그래서
적어도 한 단위 국가라면은 11조 제도를 통해서 그 단위 사이에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이거 형편이 이게 거의 평준화의 형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구조를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지금 이 밑에 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계층은 분명히 요것도 분명히 국가 안에서 있는 요 위와 밑에 부분 있지만은 이것 자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평준화되는 이 어떤 그 삶의 어떤 이 내용이 평준화되어서 위에 부분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안 받을 정도로 밑에 부분에 이게 탄탄해지는 거예요.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 밑에 사람들이 많아봐요. 위에서요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은 그냥 데이터라는 이런 데서 제외된다니까요. 아 이거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요 내용만 갖고 다루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 전쟁하지 않고 먹는 것 갖고는 절대 장난치지 아니하고 먹는 것 갖고는 절대 무기로 한다든지 그것 갖고 말이야 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폭리를 채운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먹는 거 앞에서요 평준화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거 앞에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치, 영원히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은 먹는 것에서 떠나는, 먹는 것으로 형성되어지는 지금의 이 인간들이 앞으로 먹지 않아도 사는 존재되어지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평행 이동할 수 있는 그 인류의 서로 상관관계를 한번 여기서 연결해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즉 낮은 자리 지도자 하는 이 내용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주창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다 그럴 적에 전체 인류를 대상해서 또 우리가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낮은 자리 지도자로 교회가 이렇게 호칭을 붙인다면 전체 인류는 결국은 어떤 구조로서 우리가 호칭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적에는 산업십자군이다. 산업십자군. 인류 전체가 받아들인 교회는 이거 자체를 낮은 자리에 지도자라 하는 이 호칭을 갖고 전 인류를 비춰볼 수 있는가 하면 그런 비춰보는 그 개인 전 인류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군. 그냥 단순히 십자군이 아니라 산업십자군이에요. 산업십자군. 산업십자군은 1096년에 있던 그 십자군하고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교황이 전쟁 일으키니까 야 싸워야 되는갑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교황에서 놀아난 십자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 낮은 자리 지도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인류 앞에 교회가 잘못했거든. 그 내용은 잘못한 거니까 교회가 이제 낮은 자리 지도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가 우선적으로 먼저 무릎 꿇고 잘못한 것에서 속지 않은 의미에서 교회가 먼저 좀 교회에 성숙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회에 우리가 지금 십자군을 다시 일으키는데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십자군이 하는 게 아니고 산업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류 전체에게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현장, 순교,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순교 현장으로서 산업십자군을 우리가 지향하는 거예요. 1096년의 사건을 1000년 지난 지금에 2012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나서 지금에서 비로소 교회가 잘못했다 하고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이 산업십자군이란 말이야. 산업십자군.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다른 사람들, 일반의 전 세계 인류들이 다른 모든 사람 지금은 뭐 종교를 가지고 안 그러면 뭐 좀 민족이면 민족 단위로 서로 뿔뿔이 흩어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나도 그 동참하겠다. 나도 그 동참하겠다. 그래서 온 인류가 산업십자군 앞에서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서로 간에 순교의 자리를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 이게 바로 낮은 자리 밑에 이 그림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모델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 안 그러면 예수님이다 하는 이 종교 불일이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예서에 하나의 그 모델 자체를 대한민국에서는 그 모델을 전 인류에게 비출 수 있는,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또 예수님이 가는 이 흔적에서 그 공통된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벽이 되어진 이 내용을 무마시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처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제는 탄핵되어지는 그 내용을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앞으로 우리 낮은 자리 지도자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십자군들의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그 형태는 어떤 형태냐, 바로 이런 높은 어떤 이상, 즉 인류 전체에 대해서 홍익인간을 한다 하는 이상 자체로 볼 때는 그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지만은 실제로 삶은 언어로 삶을 지향하느냐, 감옥소, 수감생활, 다들 돌을 던지려고 다들 욕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사는 그 내용을 비춰보는 거죠. 뭐 박근혜 대통령 여자라고 해서 여자만 되어진다는 게 아니죠. 남자들도 바로 그런 모습에서 그런 모형을 자기 모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류 전체를 향해서 좀 인류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참 순교라든지 인류사의 순교라든지 그 다음에 11조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 밥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갖고 분명히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인류 전체 앞에 자기 스스로의 삶을 참 낮은 자리로 지향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는 모델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국가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이미 인지가 되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우리가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림으로 그리면은 조금 더 좀 인식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세 가지 어떤 단계를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블록이란 말이에요. 세 블록. 자, 이 낮은 자리 지도자. 낮은 자리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 십자군. 산업 십자군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최근은 모델은 한국의 또 하나의 모델이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되는 건 아니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또 내가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한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통령과 감옥소 생활, 요 개념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여서 내가 사는 거는 이 낮은 자리라는 산업 십자군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은 모든 인류가 존재되죠. 이 존재, 이것 자체가 낮은 자리 십자군 자체가 바로 대통령감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전체 사람들이 전 인류가 가지는 에너지라, 에너지. 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 그래서 그런 데서 내 한 사람이 주어지는 것이 참 대통령에 가는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표는 내가 지향하고 내 실제 삶은 감옥소에서 내 스스로를 자꾸 거기에서 낮추는 거냐, 낮추는 거. 그래서 저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거라.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오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주창하고,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발을 자꾸 떠비 시작점이라, 교회가 시작점이 되면서, 이게 어디로 가면 인류 전체, 인류 전체를 지향하는데, 바로 결국은 개인이란 말이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모델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모델이 없어버리면 안 되죠. 이 내용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밑에 깔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1번 순교자, 그 다음에 2는 11조, 3은 음식 문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요 요소에서 통일되어서 이 어떤 똑같은 행보를 하는데, 교회에서 주창하는 언어, 그 다음에 전 인류가 받아들이는 내용, 십자군의 또 다른 하나예요. 그럼 요거는 산업십자군을 가지고는 1916년을 이야기하는, 1916년을 겨냥해서 교회가 속지 않은 하나의 요소가 되어진다. 분명히 인류에게 잘못한 거예요. 지금 1916년 사건은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쭉 했는데 인류 소속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가 잘못했어요. 한 번도 교회가 여기 대해서 속지 않은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산업사회가 되어서 이런 걸 기치를 통해서 잘못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조로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요 내용의 형태가, 이런 것을 우리는 직장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직장. 왜냐하면 산업사회입니다. 현재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산다 그러면은, 직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인류사에서 언제부터 쓰여졌느냐 하는 이런 것도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것 자체를 이런 구조로 가지고 내 한 사람의 직장, 누구누구의 직장, 이럴 적에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 그것은 돈이 나오고, 그것은 어떤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보장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이제 어떤 직장이라고 그럴 적에, 요거 자체가 직장이라고 할 적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게 순교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그 장치에 대한 내용은, 이건 또 다른 어떤 내용으로서 좀 설명이 돼요, 설명이. 어떤 장치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요 부분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니야말로 낮은 자리 치료되려고 해서, 그야말로 옷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십자군 내려가서 무조건 무기 하나 딱 들고는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만 들고 나가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모델 한다 그래서, 그냥 만날 그림만 보고, 만날 모델 된 그것만 만날 연상해서 살아라. 이게 아니죠. 직장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직장인데, 어떤 장치로서 직장으로서 이 요소가 구비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경제 문제로 해서 나아가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필수적으로 직장이 연결되면서 장치 부분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가능성이 있겠다. 요 밑에 부분에, 요 그림의 밑에 부분 자체가, 이 가능성이 있는구나. 지금은 여기지만은 이거 자체에 대한 지향해야 될 요소가 과연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다들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요걸 보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눴을 적에, 요것을 동력이란 말이에요. 동력. 동력이잖아요. 동력.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 국가는 국가대로, 각 국가는 국가대로, 그리고 인류 전체는 인류 전체대로. 하나의 동력이죠. 동력. 이거 자체가. 음료수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현재 이게 동력이라 그럴 적에,
현재 인류 사회가 살아가는 지금 부분에 경제라든지 뭐 어떤 산업 사회 뭐 하고 각 회사 아니 국가 단위로 그리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그냥 그 참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잘 될 것에 대한 것만 기대하느냐. 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가게 되는가? 불안감, 두려움, 걱정이 우선적인가? 아닌가 하면은 파라다이스, 지금 가는 상태로 가면 어쨌든 잘 될 거야 하는 요소가 있을까? 인류 전체를 봐고 국가 단위로 봐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인류를 10년 내다본다, 20년 내다본다, 이것 자체가 좀 불투명한 거예요.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투자하는 일이요. 뭔가 지금 새롭게 하긴 해야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어떤 동력, 투자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요소 때문에 전 세계 인류 경제가 지금 전부 다 바닥에 돈은 쌓이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재생하고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빌미가 없는 거예요. 빌미.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예측이 어려면은 돈 있는 사람 여기서 아까도 말했죠. 요 위에 부분 요 위에서 돈을 풀어서 나름대로 굴려야 될 이런 부분이 돈인데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엔 중간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 직장인데 직장 이 직장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요런 것이 왜 지금 요런 내용을 갖고 낮은 자리 지도자라든지 산업 십자군이라든지 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델이 돼야 되는가? 이것 자체는요, 사실 직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다 평준화되어지는 요소에서 다 누리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인류가 계속되면서 3008년이라 가는 타겟들을 하면서 인류 존재가 분명히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저 밑바닥에,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 인류가 서로 평준화되어 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더 두툼해지는 이 내용으로 나가지, 지금처럼 가진 사람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전혀 없고 직장 때문에 항상 쩔쩔매야 되고 수입에 대한 내용에 늘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인류 되어짐에, 내가 인간이 되어짐에 대해서 다들 지금 다 자괴감이 스스로가 도대체 개인이 존재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체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치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틀을 가지고 모든 개인이 다 존재할 수 있는 그 장치,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을 우리는 지금 소개하고 하나의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에서 자세를 통해서 되어졌을 적에 어떤 자세, 가장 밑에서 서로 간에 밑에를 지향하는, 서로 간에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개인의 지도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높은 자리 지향하자. 진급, 또 사업을 하면 자꾸 병합해서 자꾸 사업을 크게 하는 거. 이렇게만 지향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밑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게 있을 수가 있나라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상황은 그래 가고 있는데, 있어야 될 요소로 가고 있는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잠깐 이제 이런 것에서 분위기를 이제 방향을 조금 틀면서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전 인류를 하나의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한 직장, 즉 같은 일을 하는 전 인류를 하나의 직장 속으로 이제 연결하는데, 아니 아직까지는 그 개념이 아직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 직장을 통해서 연결한 이 부분에
단순한 모델만으로 보지 않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 이걸 한번 지적을 해 주려고 그래요. 한번 표현을 한번 나타내고 인식을 한번 시키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면요. 어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이렇게 해서 뭔가 탁 드러납니다. 옛날에 왕들이 했다. 왕이 했으면 세종대왕이 했다. 한글, 창제, 또, 선조대왕, 선조왕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임진왜란 어쨌든 헤쳐나간 왕.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통치자에게 이름이 탁탁 붙여지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이런 위치가 전에는 한 사람의 통치에서 이 좌우가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분야마다 서로 간에 막 복잡한 분야가 서로 얽혀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가는 구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 속에서 또 통제가 되면서 하나의 국가 형태가 유지되는 이런 요소로 지금 나아가다 보니까 개인이 정치를 이렇게 입안하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가운데요. 어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는 이게 확 드러난 내용은 없어요. 굵어지는 그런 게 드물다. 근데 그런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직장 문제, 우리 그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이 연결이 되어지는 영향을 준 그 사건이 있다. 다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 가면 이전 4대강 어떤 강사하고 또 서울시장 할 때 그 청계천 정리한 주변 정리한 거 이거 불거지듯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하면은 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하는 것하고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지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런데 직장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직장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참 여러 가지 단계로도 여러 내용들을 표현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NCS라는 것이 NCS 뭐 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알죠. NCS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죠. National Competence COM 이렇게 한번 써볼까? National Competency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NCS 직무능력 개발이죠. 표준 직무능력 NCS 이것이 저도 이제 뭐 목사로서 어떻게 아느냐 잘 몰랐어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자료는 이렇게 보면서 NCS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이랬는데 실제로 요 일에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이 그 NCS 시스템에서 실제로 이거 직무 교육을 시키고 또 직무 교육 속에 직무 개발 능력 그 시스템에 종사하는 현업에 있는 어떤 그 참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NCS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걸 뭐 그 전에부터 하고 있던 일인데 그때는 별로 그리 힘있게 이거 진행이 안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이걸 밀었다.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이것이 나름대로 틀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이끌려 왔다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종사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NCS라는 이 제도가 들어가 보면은
이 제도 속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NCS를 적용 안 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 적용 안 하고 또 직장 생활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요 안에 우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야, 한 사람이 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요 직장 문제는 직장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요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들을 다 쪼개가지고 837개 847개인가? 847개 어떤 직능별로 분류해가지고 직장의 종류를 적어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847개의 종류의 직능을 개인이 다 거기서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직능에 대해서도 이걸 최하 단계 그 다음에 최상 단계까지를 한 6직능을 구분해 놨어요. 6직능으로 구분해갖고 제일 1직능, 2직능, 3직능, 4직능, 6직능까지 해가지고 그 직능별로 어떤 일에 하는 사람은 847개의 어떤 직능의 어떤 세분화된 데서 또 하나의 책에서 그냥 어찌 보면 단순 노무직 안 그러면 조금 다른 어떤 또 그 학업 관리 그 다음에 중급 관리 그 다음에 조금 고급 관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관리까지 여기 6가지 단계를 전부 다 구분해갖고 이거를 국가 전체 제도에 모든 제도에 택시 기사까지 거쳐서 가정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으로 벌어서 수입을 해서 일정하게 어떤 직장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게 다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로 만드는 것이 NCS예요. 그것이 참 얼마나 방대하게 얼마나 또 집중적으로 얼마나 참 세밀하게 전 우리 국가의 어떤 요소에 퍼져 있냐는 것은요. 한 직종에 종사한 사람은 이 직종에서 다른 직종에 안 가보고 아무런 그거 변화 없이 간 사람은요 사실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직종을 여기서 내고했다 하면요 이 NCS에 다 걸려가지고 여기에 뭔가 체크 안 되고 여기에서 뭔가 어떤 정리가 안 되면요 다른 거하고 어떤 것도 참 빈틈을 주지 않는 요소를 아주 세밀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이제 시작해서 대통령 임기도 안 됐는데 탄핵됐으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산업활동, 산업사회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그 자체가 없으면 안 되죠. 즉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요 내용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다 관계돼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연동이 되도록 다 돼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모델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하나의 직장이라 하는 개념에 대한민국의 NCS가 있으면 또 다른 나라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NCS가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도 나오는 자료가 일본에서 나오는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NCS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 요소를 하나의 그 체제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거는 아마 일본의 패망,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깔아앉잖아요. 깔아앉은 것에 대해서 아마 자극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마치겠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보면은 미국의 지금 제조업이 깔아앉거든요. 미국의 북쪽에 있는 남북 전쟁할 때 북쪽이 바로 제조업 때문에 국가를 어떻게 유지했는데 이 제조업이 지금 힘을 잃거든. 이런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방어책, 그런 NCS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